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럭스입니다. 드론 기업이네요. 미국이 중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에이테크스를 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드론을 막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좀 재미를 봤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에이테크스도 사실 300km이기 때문에 그 전엔 하이마스만 쏠 수 있었잖아요. 하이마스는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이테크스도 300km가 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끝에서 쏴도 러시아 서부 지역 조금 건든 거 빼고는 소용이 없대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뒤로, 러시아가 전장을 뒤로 밀어버리면 무기를 다 빼버리면 안 닿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뭐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이제 푸틴은 또 뭐 3차 대전 운운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장남은 전 그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친하게 얘기하고 비공개 회담 뭐 2시간 했다고 하길래 트럼프 입김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가 봐요. 또 트럼프 장남이 또 올렸잖아요, 글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거냐고, 트럼프한테.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그 마지막 며칠을 안 남기고 에이테크스를 허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사실 웃기죠. 다 미국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거기서 일단 이제 드론으로 엄청난, 일단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요. 드론으로 빨리 만들 수 있고, 드론에다가 이제 공격형 무기를 달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로 많이 효과를 봤는데, 이 에이럭스가 만드는 거는 그쪽 분야는 아닙니다. 지금 이 교육용 드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우리가 워낙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하여 드론 하면은 뭔가 공격 무기가 달려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박혀버렸어요. 물론 그 아예 정치면이나 전쟁 그 기사를 안 보신 분은 또 그렇게 안 생각하시겠죠. 그냥 일반 학부모 분들, 뭐 과학 잡지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걸 떠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드론을 주로 거기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 네. 교육용 드론이라고 해서 과학경시대에서 드론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는 비중이 훨씬 이쪽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럭스도 약간 이미지가 그렇지만 에이럭스는 정확히 캐시카우가 지금 교육용 드론이고, 지금 요즘 아이들은 드론이라던가 코딩 수업이라던가 10년, 20년 전에 그 초중고를 다니시던 분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수업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하고 코딩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만드는데 코딩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딩 학습 중에 코딩을 이용한 드론 만들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에이럭스가 이제 제공하는 거죠.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 드론 다 제공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라고 요즘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영어 유치원이나 보내시던 분들이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버리면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2시 30분에 집에 와버린답니다. 나머지들도 1시에 끝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할 때는 3, 4시에 오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2시, 1시 반에 12시 반에 와버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맞벌이 같은 경우는 아예 돌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과후 학교 시장이라는 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 수업 여러 가지 있어요. 태권도, 바이올린. 그걸 신청을 하면은 이제 4시 반 이렇게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바로 에이럭스가 그 시장을 노린 것이죠. 방과후 학교 시장에 코딩 교육이 반드시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딩을 이용한 드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의 2,500여 학교의 교육 현장에 이미 제품 공급을 지금 한 상태예요.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이라던가 교육 운영, 학원 사업 이런 데서 이 매출의 절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용 드론 이런 걸 만드는 것이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도봉구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34년 만에 상장 기업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장이 직접 에이럭스 이 대표님이 카이스트 출신이더라고요. 카이스트 출신 이 대표님을 만나서 이 드론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장면도 뉴스에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2025년에 CES 혁신상, 그리고 2024년에도 2024년에 받는 게 2025 CES 혁신상이고요. 작년에 받은 게 2024년도
혁신상입니다. CES가 이제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잖아요. 여기서 작년에 뭘 받았냐면은 스탠드 얼론 코딩 로봇 비누를 받았습니다. 비누. 그러니까 비누 얘가 뭐냐면은 바로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학습하려면은 뭔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 비누의 특기점은 컴퓨터가 아니고요. 네트워킹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의성이 뛰어난 거죠. 네트워킹이나 컴퓨터 연결이 필요가 없는 코딩, 이 학습하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뭘 받았냐면 바로 이제 지금 캐시카우인 드론입니다. 코딩 드론이죠. 코딩 드론하고 드론 게임 플랫폼. 그러니까 코딩을 통해서 드론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드론을 통해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요걸로 게임 및 e스포츠 분야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일의 쌤이라는 플랫폼도 만들었어요. 이 내일의 쌤이라는 플랫폼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이 제품을 교육할 수 있는 코딩 교육자도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이 지금 뭐 교구제를 구매 임대할 수 있는 그곳 그리고 강사 그러니까 뭐 숨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숨고 우리 숨고에서 막 우리 집안에 있는 뭐 전구 갈 사람, 뭐 타일 갈아줄 사람 찾잖아요. 네. 거기에 뭐 모든 기공이나 이런 사람들 다 들어와 있고 자재도 살 수 있고 그런 이 드론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동체 무게가 250g 미만인 초경량 드론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용 드론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했지만 네. 그렇게 전쟁에서 쓰이는 고중량을 쓰면 큰일 나겠죠. 아이가 그냥 코딩으로 어설프게 만들었는데 코딩이 어설퍼서 드론이 확실히 날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교실로 떨어져 버린다. 그럼 대형 사고가 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하고 있는 드론이 그렇게 전장에서 쓰이는 무거운 드론이면 큰일 나죠. 직접 날려볼 텐데요. 그렇죠? 운동장에 가서 직접 날려볼 텐데 그때 추락을 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250g 미만의 초경량을 유지하는 안전을 위한 스펙에 초점을 맞춘 교육용 드론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시장을 지금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고중량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차이냐면 아까 전에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초경량으로 교육용 맞춤형으로 만든 건데 이제 동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중량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구용 가능한 이거를 드론 활용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교육 시장에 머물던 걸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네.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전쟁에서 쓰이는 걸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지금 일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만 많고 젊은이들이 떠나가지고. 그래서 농약 살포라던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드론이 대체할 수가 있고 그런 시장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용에서 충분히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중량을 높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지금 9월 달에 통과된 미국 하원에서 세계 최대의 드론 업체 이 중국의 DJI 이쪽을 지금 막았습니다. 신규 제품을 미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급등한 이유가 뉴스가 나왔는데 에이럭스 측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미국 공군과 소형 드론을 납품 논의 중에 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뜬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캐시카우는 확실하고 무려 2,500여 개의 학교에 납품을 한 이 레퍼런스가 있어서 교육용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활용 시장으로 넘어가려는 찰나에 이 지금 에이러스 측의 미국 공군과의 소형 드론 납품 논의 중이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서 어떤 포트폴리오 확장 측면에서 조금 그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생겨서 일단 급등을 했고요. 네. 그 전에 급락을 했었던 것은 굉장히 조금 너무 공모가가 뻥튀기 됐다는 여론이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주관사가 팔았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요 사이 며칠 사이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럭스 드론주에 엮여있긴 하지만 교육주 성격이 그동안 많이 강했네요.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양질의 미래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활용 시장까지 넓힐 수 있을지 이와 함께 주가도 함께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딥노이드 비롯한 의료 AI 쪽이 또 시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딥노이드 역시 의료 진단, 판독 보조, 질병 조기 진단을 하는 그런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갈 때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갔었고 그것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왕을 두산 로보틱스한테 넘겨줬죠. 그때 이제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려들자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져볼 수 있는 실물이 있는 로봇이었고 이제 만져볼 수 없지만 이 가상의 로봇, 인공지능 로봇 쪽이 또 가기 시작했죠.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게 3대 장입니다. 지금 요 인공지능 AI 3대 장이 누가 먼저 흑자 전환할 것인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소식도 지금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데 루닛, 뷰노, 딥노이드 각각의 어떤 그 특색들이 있어요.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인공지능 AI 3대 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금 돈을 다 벌고 있는 것은 의료 AI가 아니고요. 산업용 AI에서 돈을 대부분 벌고 있습니다. 의료 AI를 거기를 주요 매출원으로 꿈꾸고 있지만 회사에서 말하는 것도 산업용 AI 일단 본업을 이 지금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쪽을 주력으로 하는 비전으로 한 걸음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산업용 AI 같은 경우에는 딥 시큐리티랑 딥 팩토리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전부 다 제품이 딥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보안 담당하는 것은 딥 시큐리티, 공장 자동화는 딥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적용이 됐냐? 2020년에 관세청과 협력하여 불법 복제품 판독 AI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포공항 보안 검색대에 AI 자동 판독 솔루션 이게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랑 한국공항공사와 스카이마루 딥시큐리티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포공항 보안 검색대에 그 탑재되어 있는 딥시큐리티 앞에 스카이마루를 붙여놨는데 이게 항공 보안 검색을 위한 보안 AI 솔루션입니다. 항공 거기서 막 총기, 검, 폭발물 이런 것들을 기내 반입하는 불순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를 빠르게 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 시큐리티는 우리 지상에서 검색대에서 쓰이는 거고 스카이마루는 스카이가 붙었잖아요. 비행기에 타고 테러분자들이 탈 때 그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같이 공동 개발한 것이다. 네. 이것을共同개발해가지고 지금 해외 항공사에다가 팔려고 지금 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딥팩토리 솔루션 요게 있죠. 딥팩토리 솔루션은 인천항만공사, 국회사무처, 정부 세종청사, 원자력연구소, 국가정보자원관리관 이런 데 벌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 AI죠. 여기가 일단 딥노이드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니까요. 일단 여기서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딥파이라는 개념이 하고 딥팍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딥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몸값이 높은 이유가 개발자가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맡는 일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맡기려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못하니까 아예 이 지금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아까 전에 코딩이 나왔지만 코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이 의료 AI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딥파이를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딥뉴로, 딥체스트, 딥렁 이 세 개입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게 딥뉴로인데 딥뉴로니까 이제 뇌 동맥류, 뇌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뇌에 관련된 거가 이미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4개 병원에 지금 꽂힌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연말까지 80개를 하겠다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24개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뇌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 검사 MRA 의료 영상에서 뇌동맥류 검출 및 관련 정보 제공하는 AI 진단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의사분들이 너무 하루에 판독할 게 많다 보니까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맡기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체스트
이게 요즘에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게 FDA 도전하는 품목이 딥 뉴로가 아니라 딥 체스트니까요. 체스트니까 여기겠죠. 폐 부분.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 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 뉴로는 뇌, 딥 체스트는 흉부, 딥 렁은 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를 검출해서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시스템이고 이것도. 그리고 이게 FDA에 허가를 냈었는데 5월 달에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마지막으로 딥렁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선양 흉부 CT 현상, CT 영상을 통해서 폐 결절의 위치랑 악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놓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폐암의 경우는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하려면 침습, 그러니까 안에 조직을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폐 조직을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숨어 있는 거는 찾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고 폐 조직을 다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환자의. 일부분을 떼어놔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건데 일부분에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선양 CT 영상으로 비침습적 방법으로 만약에 폐암 진단이 가능하다면 아주 좋겠죠. 바로 그거를 딥렁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 뉴로, 딥 체스트, 딥 렁 이게 전부 다 과가 다르지만 네. 그 의료진들의 어떤 실수 혹은 피로감에 따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결국에 아까 산업 AI로 돈을 버는 거, 막 보안 검색대에서 돈 벌고 무슨 복제품 거기서 돈을 번 걸로 캐시카우를 만든 다음에 지금 여기다 지금 의료 AI에 투입을 하여 지금 딥체스트를 FDA에 이미 넣어놨고 딥 뉴로, 딥 렁이라는 무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뷰노, 루닛, 딥노이드 이 각자 루닛, 뷰노는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각자의 무기들을 가지고 누가 먼저 흑자를 냈느냐. 지금 이 싸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 의료 AI 관련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3대장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